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티볼리 중고차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얼마 전에 댓글에서 티볼리 중고차 해주세요 이렇게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티볼리 얼마 전에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딱 영상 리스트를 보니까 티볼리 에어를 작년에 했고 티볼리는 재작년에 했구나. 야, 벌써 2년이 넘었다니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오늘은 티볼리 중에서도 페이스리프트가 한 번 된, 그러니까 부품 변경이 한 번 된 티볼리 아머에 대해서 차값이나 고질병, 등급 옵션 그렇게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시작에 앞서 티볼리는 나는 소형 SUV인데 조금 예쁜 차를 원해, 가격에 비해서. 일단 소형 SUV는 솔직히 다 고만고만해요. 코나가 더 좋네, 셀토스가 더 좋네, 물론 더 좋긴 하지만 걔네들도 차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행 성능이나 공간성이나 다 거기서 고만이다. 급의 한계상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좋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소형 SUV는 디자인 하나만 보고 사면 된다. 내 마음에 드는 거 사서 오래 타는 게 제일 좋은 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티볼리가 운동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아, 어디 목발 하나 짚고 뛰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도 중고차 값이 그만큼 싸니까 목발 하나 짚고 뛸 수 있지. 트렁크 공간, 내가 2열을 접어서 짐 싣고 캠핑하기 좋아. 물론 차박까지는 어렵고, 차박까지 생각하신다면 티볼리의 롱바디 버전, 그러니까 엉덩이가 뒤로 한 15cm 정도 그렇게 더 긴 티볼리 에어를 사시면 되고요. 이제 티볼리가 목발 하나였다면 티볼리 에어는 목발에다가 이제 목에다가 깁스까지 찬 그 정도의 운동 성능을 보여주는데, 저는 안 쏘고 다녀서 상관없거든요. 요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고속주행 시에 차선 변경만 해도 차가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 거린다. 제가 너무 나쁘게만 말을 했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연식과 차량의 모양에 비해서 중고차 값은 싸니까 그런 매력 있는 티볼리, 오늘은 1차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아머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알아보죠. 일단 이 친구는 1.6 가솔린과 디젤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정말 그냥 고속주행만 해, 시내주행 거의 없고 그냥 차 세워놨다가 주말에 타고 어디 장거리 놀러가는 정도야 했을 땐 디젤의 장점이 크지만, 적어도 티볼리는 웬만해선 가솔린을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옵션 구성과 가격의 차이는 거의 없으니까 만약에 디젤을 보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가솔린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등급은 크게 가장 불쌍한 기본 등급인 TX, 그리고 TX에다가 안개등, 인조가죽 시트, 가죽 열선 핸들, 오토라이트 컨트롤, 스마트 키, 일렬 열선, 레인 센서, 후방 주차 센서,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옵션들이 추가된 중간 등급 VX, 그리고 VX에다가 18인치 휠, 하얀색 HID 헤드램프, 루프렉, 2열 열선, 프로토 에어컨, 일렬 통풍 시트, 전방 주차 센서, 운전석 무릎 에어백, 그런 친구들이 추가된 최고 등급 LX. 등급이 정말 정신나가게 많은데, 오늘 알아볼 2018년식에서는 이런 베이스 모델 외에 기어 에디션이 있었다. 그러니까 기어 에디션은 중간 등급 VX를 베이스로 17인치 휠, 통풍 시트, 긴급 제동 보조, 스마트 하이빔, 전방 추돌 경보, 기타 등등 정말 많은 옵션을 담고 있는 특수한 에디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도 지금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긴급 제동이 들어간 차량을 보려면 밑에 옵션에서 차선 이탈 경보를 선택하면 적용된 차량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차선 이탈 경보 하나만 선택해도 긴급 제동 시스템, 스마트 하이빔, 차선 유지 보조, 기타 외장 옵션, 그런 게 추가된 기어 에디션 차량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티볼리를 사는 가장 큰 이유인 디자인 옵션을 갖기도 했고 안전 기능도 들어간 이 기어 에디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연식 개선이 한 번 정도 된 18년식으로 볼 텐데, 18년식이니까 한 5년 됐고 주행거리는 평균 잡아서 한 8만 킬로 이하까지 이렇게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스트가 쫙 나오는데, 한 18년식, 19년식, 그러니까 5년 정도 된 친구들이 3만 킬로에서 5만 킬로가 한 1,300만 원대 그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옵션을 붙어서 아마 2,300, 400 그 정도 했던 차량 같은데 5년 동안 적지 않게 감가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중에서 새빨간 게 좀 싸긴 한데, 티볼리 실제로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빨간색 티볼리는 좀 여러분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벤츠의 빨간색, 포르쉐의 빨간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닝의 빨간색이다. 색감이 많이 안타까운 그런 빨간색이라서 요렇게 사진상으로만 봤을 땐 나름 괜찮은데 생각이 들 수는 있어도, 막상 가서 보면 완전 새빨간 그냥 립스틱 색깔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 18년식 5만 킬로 1,350만원 이 친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만약에 내가 조금 더 기다려서 엔카에 조금이라도 더 싸게 올라온 친구를 골라 하신다면 한 1200 후반대에서 1300 정도, 개인 매물을 본다면 그것보다 50만원, 100만원가량 더 저렴하게 보시면 되고, 나는 사고차도 상관없어, 뒷판넬 정도 먹은 차는 크게 상관없어, 차가 일단 쌌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900만원대에서 1000만원 초반대도 충분히 많이 나오고, 솔직히 정말 개박살 났던 차량을 고쳐놓은 건 한 6, 700 그 정도로도 충분히 나오는데, 오늘은 그냥 일반적인 매물을 골라야 되니까
대략 요 정도 차량이 한 1300 전후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티볼리 아머에서 옵션을 낮춘다면 한 1000만원대에서도 만약에 페이스리프트 이전 완전 초창기 티볼리로 고른다면 그 친구는 키로수 좀 높은 애로 600만원, 700만원 그렇게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나는 컨디션 좀 양호하고 당장 몇 년은 큰 고장 없이 무난하게 탈 수 있는 차, 아무튼 머리털 빠지는 스트레스가 안 들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티볼리 아머부터 보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이 친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이력을 보자면 주인이 5번밖에 없고 내 차 사고는 1번, 남의 차는 3번. 그러니까 내 차 피해는 뭐 부품이나 공임, 도장 이 정도로 봐서는 티볼리 정도 차량에선 헤드램프도 한번 나갔고 뭐 범퍼나 문짝 요런 데 칠도 들어갔고 뭐 큰 사고는 아니어도 차량 껍데기나 눈가리는 교환을 하거나 판금을 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타차가에는 이렇게 3번이나 긁어드셨는데 거의 개박살 났다 이런 느낌보단 살짝 긁은 정도 아니면 뒤에서 살짝 콩 박은 정도 주차장에서 뭐 문짝, 휀더, 사이드미러 이런 식으로 긁었던 것 같다. 뭐 정말 쾅 해서 들이박는 그런 사고는 없었던 것 같다. 그 정도로 예상은 되고요. 성능 기록부를 보니까 내 차는 문짝과 이 사이드 스커트 이쪽을 교환을 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껍데기 중에선 뭐 범퍼나 사이드미러, 헤드램프 이런 부속품들은 바꿔도 여기 표기가 되지 않고 그냥 현금 수리를 한 경우에는 여기 뜨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정말 큰 사고가 있었다면 무조건 이쪽 뼈에도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통통통통 긁은 그런 초보 운전자의 한이 담겨있는 차량이 아닐까 예상 정도 되고요. 밑에 보면 뭐 누유나 누수 이런 건 없어 보이는데 사실 뭐 뜯어보면 조금씩은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량을 가져와서 요 성능 보증 수리를 해주는 그런 정비소 입구에서 어쨌든 한번 싹 훑어보고 고칠 거 있으면 바로바로 고치자. 그래야지 내 돈 50만원 100만원 들어갈 거 여기서 세이브할 수 있다. 내가 차를 구매한 비용에 그런 보증 비용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 달 2,000km 안에 훑어보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차량은 이렇게 생긴 정말 도로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보이는 그런 티볼리한 친구인데 바로 보이는 건 여기 그 차량 옆에 붙어있는 바코드 딱지 있죠. 요걸 안 떼서 이렇게 바코드가 딱 붙어있는 모습 요거는 차를 사자마자 바로 떼주면 좋다. 이제 바로 직전 티볼리가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이전이 요렇게 생겼고 페이스리프트 이후 아머 모델은 밑에 턱주거리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기존 좀 날이 서있던 이런 꽃게꽃게한 디자인에서 확실히 정리가 싹 되었다.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아졌다. 문제는 이 디자인을 지금까지도 쓰고 있다는 게 문제. 다른 건 바뀌지 않았고 거의 범퍼만 건드리면서 원가 절감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기아차 기준 한 5년 정도, 수입차 기준 한 7년 정도 그 정도 주기에 풀체인지를 하는데 티볼리는 2015년도에 출시해서 지금까지 풀체인지를 한 번도 안 했다. 정말 사골국을 오래 끓이는 친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고해도 신차랑 디자인 차이가 거의 없다. 후면부 역시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요즘 나오는 티볼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테일램프 정도만 갖다 바꾸면 후면부는 거의 신형 티볼리랑 똑같아진다. 뒤에서 누가 쿵 박아서 뒷범퍼까지 신형으로 바꾼다면 야 이거 완전 신형차 되겠죠. 그만큼 디자인이 정말 바뀐 게 없다. 휠은 기어 에디션이라서 요렇게 생긴 17인치가 들어가는데 타이어는 가성비 타이어인 한국 타이어 퀴너지. 만약에 내가 차량을 갖고 오자마자 타이어부터 바꿔야 돼 한다면 내 짝 바꿨을 때 한 50만원 전후로 나온다. 티볼리 치고는 약간 휠이 큰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 타이어 값이란 게 요 정도 가격대 차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컨디션을 항상 확인하면 좋고 한계 마모선이 다 됐거나 아니면 뭐 타이어가 만들어지고 나서 5년 이상 지났어. 고를 때 교체해주는 것을 권장 아닌 권고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요즘과 다르게 요때는 1.6 가솔린이 들어갔는데 변속기는 내구성이 좋다고 알려진 아이신 6단이 들어가지만 엔진과 변속기가 정말 세팅값이 오묘하게 이상해서 엔진하고 변속기랑 서로 따로따로 논다. 그러니까 쌍용차는 엔진 변속기에 문제가 없어. 근데 차가 좀 꿀렁꿀렁거려. 흔들흔들거려. 뭔가 좀 가속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고 요때쯤 변속해야 되는데 못 해주고 그런 게 뭐 이게 고장이 나서 그렇다기보단 그냥 티볼리의 고질병이다. 애는 착한데 좀 멍청해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당시에는 터보도 안 들어간 그냥 1.6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고장날 건덕지가 거의 없다. 물론 그래도 차량별로 엔진 소리가 다 다르고 변속기 충격이나 컨디션이 다 각각 다르니까 여러 티볼리를 타보고 그 중에서 비교를 하자. 한 대만 딱 타보고 오케이 땡큐 이러지 말고 여러 대를 항상 비교해보자. 시운전이 어렵다면 엔진 소리라도 들어보자. 에잉 그게 뭔 소리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요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정말 바로바로 비교해보면 소리의 차이가 있다. 요거는 내가 차를 잘 몰라도 소리를 들을 순 있잖아요. 소리를 들어보면 바로 감이 확 온다. 그리고 실내는 이렇게 생긴 에디션 차량이라서 이렇게 갈색이 들어가는데 방향제까지도 갈색, 주황색인가? 아무튼
계기판은 이렇게 생긴 3.5인치 단색이 들어가는데 바로 요 사진이 23년도 티볼리 3700km 찍혀있죠. 따끈따끈하게 나온 티볼리의 계기판인데 디지털 계기판 옵션이 있긴 하지만 안 들어간 차량들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구형과 차이가 아예 없는, 거의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시 돌아오면 계기판 클러스터는 동일하다. 그래도 나름 보여줄 정보는 거의 다 보여주는. 그리고 기어노브 주변은 연식치고는 깔끔한 모습. 거기에 중고차의 가장 큰 미덕, 차키가 2개가 있다. 그리고 조수석은 시트 구겨짐이 약간이긴 한데 사람이 거의 안 탔다 수준. 요 정도 연식의 요 정도면 사람이 거의 안 탔다 수준이죠. 운전석 역시 구겨짐이 약간밖에 없는 걸로 봐서 중량을 치던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타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 정도는 해볼 수 있고요. 여성분들이 타던 차량에는 차량 내 곳곳에 있는 이런 직물 소재의 선크림, 립스틱 그런 게 분명히 묻어있다. 뭐 사진상으로만 봤을 땐 내장재는 크게 문제없는 모습. 하지만 정확한 건 가서 눈으로 직접 봐야 된다. 하다못해 요런 쪼꼬미도 가서 눈으로 보면 정말 크게 긁혔을 수도 있다. 요런 시트 옆구리도 아예 깨져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2열은 사용감이 거의 없는 모습. 아마 혼자서 출퇴근할 때 타던 차, 그런 용도가 아닐까. 역시나 옵션이 있어서 이렇게 볼롱볼롱 디자인도 들어가고요. 아이가 많이 타던 차량들은 요런 시트백도 멀쩡한 차량이었기 때문에 요런 부분도 꼼꼼히 보시면 좋다. 그리고 핸들은 D컷에다가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세월의 흔적에 따라서 사용감은 분명히 있지만 어디 핸들 커버 눌림 자국이나 찢어진 데는 없어 보인다. 그래도 당시 기아차보다는 쌍용차가 핸들 디자인은 조금 더 낫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비게이션이 있긴 한데 거의 못 쓴다고 봐야 된다. 그냥 후방 카메라 쓰는 정도에 만족을 해야 되고 친절하게 모드 설정 현위치 이런 거를 한글로 써놨다. 또한 공조기 버튼들은 굉장히 직관적인데 블랙 하이그로시가 딱 들어가면서 손때 묶기는 정말 좋다. 이런 블랙 하이그로시 말고 그냥 요렇게 메탈 처리를 했으면 나중에 보더라도 훨씬 깔끔하긴 한데 블랙 하이그로시가 새 차 땐 이쁘니까 정말 큼지막하게 열선 버튼이 이렇게 큰 차가 있다? 요거는 굉장히 놀라운 부분. 그리고 수건도둑님 차선 이탈 진동이 있다면서요? 여기 없네요? 라고 하신다면 티볼리는 유성하게 요 센터에다가 박아준다. 그리고 레인 센서인 오적 감지 와이퍼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 오토를 누르면 지가 알아서 닦긴 하는데 좀 더 빨리 닦아야 될 것 같을 땐 빨리 안 닦고 조금 천천히 닦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땐 빨리 닦고 물론 약간 조절을 할 수 있지만 똑똑하게 반응하진 않는다. 그리고 하이패스 포함 뒷차의 망할 눈부심을 막아주는 ECM 미러, 전면부 썬팅은 없는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내가 여름을 대비해서 전면부만 했을 때는 열차단 적당히 나오는 가성비 썬팅을 했을 때 한 15만원 전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트렁크는 이렇게 생겼는데 에어에 비해서 확실히 작아도 요즘으로 치면 그래도 코나보단 크고 셀토스보단 작은 느낌. 티볼리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래도 상당히 큰 소형의 SUV였는데 요즘에는 워낙 커다란 친구들이 많이 나와서 그냥 중간 정도 된 느낌이다. SUV 특성상 여기 트렁크 리드 부분이 깨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요런데 긁힘, 내장재 파손, 하다못해 고무 찢어짐 요런 것도 있으니까 SUV는 트렁크 상태도 분명히 살펴보자. 그리고 뒤에 사고가 있던 차량들은 요런데 볼트나 내장재가 멀쩡하지 않다. 분명 탈거를 하기 때문에 요런 게 좀 너덜너덜해, 갈팡질팡해 한다면 여기도 교환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 그리고 트렁크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사람이 어찌어찌 누울 수는 있고 차박 캠핑 할 수는 있는데 권장 사양은 아니다. 만약에 15cm가량 더 긴 트렁크가 요만큼 더 나온 티볼리 에어로 한다면 권장까지는 아니고 그냥 보통 정도, 스포티지 투싼 정도의 공간성은 나오니까 차박 생각이 있다면 차값이 한 1,200 정도 비싸더라도 티볼리 에어 쪽으로 가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티볼리 아머 중고차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고질병으로는 역시나 가장 큰 건 쌍용차다. 요즘 얘기 들어보면 부속이 안 나와. 물론 그거는 현대기아 차량들도 마찬가지지만 특정 부속 하나가 없어서 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엔진과 변속기의 부조화, 그게 고장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멀쩡한데 문제가 있다. 내가 주행했을 때 타 차량들에 비해서 가속도 좀 시원찮아, 고속 안정성도 좀 그래. 저는 그런 거를 고질병이라 말하고 싶고요. 그 외에는 그냥 차값 치고 넓고 예쁘고 그런 맛에 산다면 그래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는 친구니까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죠. 요 친구에 대한 총점은 만약에 나는 혼자 타는 차량이야, 그냥 출퇴근 정도 하는 차량이야 했을 땐 10점 만점에 한 6.5점. 만약에 나는 1열 정도만 사람 타고 2열은 접어서 간단히 짐 싣고 어디 놀러 가는 거 좋아해 했을 땐 10점 만점에 한 8점. 나는 아이들 등하원, 장 보는 정도, 시내 마실용 그 정도로만 쓴다면 8.3점. 그 정도 주고 싶은 친구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